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클린턴의 이메일 재조사 다시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어제 의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최근에 발견된 이메일을 조사해 보니까 지난 7월에 내린 결론, 즉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결론인데 이것을 바꿀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 이제 의심의 구름이 일단 걷혔습니다. 선거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FBI가 지난 10월 28일, 그때가 선거 바로 11일 전이었는데 새 이메일이 발견됐다, 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선거 막판, 지난 9일 동안 선거전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는 듯한 조짐까지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틀을 남기고 다시 원점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 막판,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과연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오늘은 이 박빙의 지지율 선거에 이 사건이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또 투표일 전 바로 마지막 날 선거전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BI의 이메일 재수사 마치 고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조사했던 것에 중복분이 많더라. 고로 무혐의로 종결을 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백중세 선거 전에 바로 11일 전에 수사가 재개돼서 9일 동안 지지율 변화가 계속이 됐고, 그리고 이틀 전에 무혐의로 재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과연 뭐냐? 무혐의의 결론이 났지만은 클린턴에게는 이 사건이 too little too late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지율을 FBI가 재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직전에 47대 37, 클린턴이 한 10% 두 자릿수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재 지지율을 보면은 44대 40, 클린턴이 4% 우세로 그야말로 막상막하의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클린턴의 부정직성에 대한 공격이었었는데, 그래서 많은 독립층의 투표인들 또 미결정표들이 이미 투표 포기의 결심이 끝난 상태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FBI의 성급한 재수사 발표 때문에 클린턴의 피해가 컸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선거는 근접전이고 선거 마지막 전에 4% 차이 지지율을 보면은 클린턴에게는 큰 데미지가 없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양쪽 선거 진영의 반응도 정반대입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FBI가 얼마나 정치적인 압력을 느꼈으면은 불과 9일 만에 수사를 종결하고 부랴부랴 발표를 했겠느냐, 여전히 의심을 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클린턴 측은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재수사 발표를 한다는 것은 졸속 조치였고, 우리로서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FBI 조치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밝히겠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렇게 끝이 났지만은 선거 전에 미칠 영향, 선거가 끝나고 나서나 분석이 가능한 그런 시점에 현재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표 하루 전의 선거전 상황이 어떨 것인가? 마지막 NBC 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44대 40, 클린턴이 4%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 수를 조사를 했는데 이건 CNN의 조사입니다. 당선권이 270표인데 클린턴 확보가 268, 트럼프 확보가 204,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토스업, even chance가 있다는 거, 반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66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클린턴이 약간 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선거 뚜껑을 열어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민주계 시민들 또는 흑인표가 덜 나오고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면은 클린턴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위 토스앞 지역 66표가 달려 있는데 여기가 바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뉴햄프셔 등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클린턴, 트럼프 양측이 모두 이 스윙 스테이트, 배틀그라운드 주를 돌면서 마지막 표머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이민 문제, 교육 문제, 기득권자들의 부패 문제를 들고 나와서 대선 후보 중에 나 같은 사람이 한동안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고로 나를 이번에 뽑아라 하고 보수계 시민들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클린턴 쪽에서는 여성표, 소수계 표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평등권이라는 것은 아직도 멀고도 멀었다. 트럼프의 발언을 좀 봐라. 내가 바로잡겠다. 이렇게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라티노계 표의 향방입니다. 조기 투표 결과를 보면은 라티노 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의 차별적인 험담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접근전 지역에 플로리다, 네바다 등지에 라티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내일 대거 표가 나오게 된다면 클린턴에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클린턴 진영에서는 라티노나 흑인 표가 적은 펜실베니아, 미시간, 미네소타 등지에서는 여성표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학력 백인 여성들, 그러니까 서버브 거주 여성들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쪽, 현재 트럼프가 전체 28%에 달하는 소수계에서는 약세입니다. 흑인, 라티노, 아시안표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계 시민들, 주로 백인, 남성, 저학력표 이 그룹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선거인단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 주에서 뺏어와야만이 당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Upper Midwest 지역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미시간주가 크게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클린턴과 트럼프 측이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이 여기를 가게 되고 트럼프도 가게 됩니다. 미시간주 민주당의 블루 월이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블루 스테이트의 벽이라는 것이죠. 바로 민주당의 보루다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아슬아슬합니다. 미시간주 민주당이 1988년 이후에 계속 승리를 한 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2012년 모두 승리를 한 주가 바로 미시간주입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가 달랐습니다. 트럼프 쪽으로 서서히 기울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유무역, 통상에 대한 근로자, 제조업자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시간주의 선거인단 표가 16표나 되는 매우 큰 주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지금 문제입니다. CNN이 계속 조사하고 있는 Electoral Map 선거인단 그 지도를 보면은 접전 지역 중에서 오하이오와 조지아 등이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쪽이 이제 클린턴 쪽으로 기울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Battleground 가장 시선이 모이는 것이 플로리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리조나, 뉴햄프셔 등지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선거인단 수가 29표, 노스캐롤라이나 15표, 애리조나 11표 등입니다. 뉴햄프셔 클린턴이 어제 유세를 했는데 이 유세장에 바로 전사한 머슬렘계 육군 대위 칸의 아버지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카이저 칸 트럼프에게 어제 공개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요, 그대의 아메리카, Your America에는 내 아들이 설 자리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의 미국에는 흑인과 라티노와 모슬렘의 설 자리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대의 미국에는 그대와 닮지 않은 사람들의 설 자리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렇게 강한 질문을 던진 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요, 이것은 그대의 미국이 아니다. Mr. Trump, this is not your America 라고 힐책을 하면서 말을 맺었습니다. 미국 헌법 책자를 들고 전당대회에 나와서 트럼프를 공격하던 카이저 칸 어제 다시 나서서 소수계들을 대표해서 트럼프를 아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장장 1년 반이나 끌어온 이번 선거전 드디어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오에는 KBS의 정오 뉴스가 방송이 되고 이어서 시사 해설이 재방송됩니다. 기독교 방송의 방송 시간 오후 1시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사 해설 김정일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FBI가 클린턴에 대한 이메일 재조사를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국장은 어제 의회 서한을 보내고 이메일 재조사 결과 지난 7월에 내린 무혐의 결정을 변경할 증거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이미 조사됐던 이메일 중복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 하루 전 오늘 클린턴 트럼프 두 진영이 스윙 스테이트 유세가 불꽃을 튀게 됩니다. 양 진영은 오늘 배틀그라운드 지역에 대한 집중 공략을 계속합니다. 현재 폴링 44대 40으로 클린턴 4% 우세, 일렉토럴 칼리지 선거인단 수는 클린턴 268, 트럼프 204로 클린턴이 우세합니다. 이번 조기 투표에서 라티노들의 참여가 기록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에 2012년보다 75%나 증가했습니다. 네바다의 경우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5만 7천 명의 라티노들이 조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라티노들의 표는 클린턴에게 유리합니다. 제넷 리너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78살, 지병인 파킨슨 병 때문입니다. 그녀는 미국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이었습니다. 공기오염 세계 최악의 도시 인도의 뉴델리로 꼽혔습니다. 그 다음이 멕시코시티, LA, 베이징, 런던, 뉴욕 등의 순입니다. 세계 80%의 대도시가 WHO의 공기오염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조기투표가 오늘 끝납니다. 금년 조기투표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현재 시카고의 참여자 28만 4천 명, 2008년도 26만 명이었습니다. 쿠카운이 31만 5천 명, 2012년에는 22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일리노이 전체의 참여수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로컬 선거전이 어제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비롯해서 주하원, 주상원 선거전이 일부 지역에서는 치열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하원 118명, 그리고 상원 59명 중에 40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마운트 그린우드, 시카고 남서부 타운에서 경찰의 흑인 사살 사건에 대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25살 자슈아 빌이 경찰에 의해서 사살됐는데 시위대들은 경찰의 과잉 반응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최고 66도입니다. 내일 선거일 날 맑고 흐리고 한때 비 56도,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맑습니다. 수요일의 최고는 56, 목요일은 59도입니다. 금요일 맑고 흐리고 최고 50도입니다.